바닷가의 눈부시게 우뚝 선 도시 오멜라스. 빨간 지붕에 울긋불긋한 담으로 단장된 집들과 이끼가 곱게 깔린 오래된 정원. 북쪽의 촉촉하게 푸른 들판. 산꼭대기의 눈이 짙푸른 하늘 아래 태양을 받아 백금처럼 반짝이는 도시. 오멜라스의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축복의 도시. 온갖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나 방종하지 않은 사람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마치 아주 오랜 옛날 동화 속 도시 같은 곳이죠. 어슐러 르균의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은 더없이 완벽한 도시 오멜라스의 여름 축제와 함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행렬들 대부분이 푸른 들판에 도착했다. 음식을 나눠주는 빨간 천막과 파란 천막에서 맛있는 냄새가 퍼져나온다. 자그마한 어린아이들 얼굴에는 끈적끈적한 사탕 부스러기가 묻어있고 맘씨 좋게 생긴 사내의 회색 수염에는 맛 좋은 파이 부스러기가 묻어있다. 청년과 아가씨들은 각자 말에 올라타서는 무리를 지어 출발선에 정렬한다. 작고 뚱뚱한 한 노파는 활짝 웃으며 바구니에서 꽃 한 송이씩 꺼내 나눠주고 훤칠한 키의 젊은이들은 그 꽃을 윤기 흐르는 머리칼에 꽂는다. 모여있는 사람들의 한쪽 끝에는 9이나 10살쯤 된 듯한 아이가 혼자 앉아 나무피리를 분다. 쉼없이 연주하는 아이는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으며 아이의 검은 눈동자는 달콤하고 여린 선율의 마법에 빠져 있다. 기수들은 출발선에 나란히 정렬하기 시작한다. 경주로를 따라 몰려든 사람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들판 가득한 풀이나 꽃처럼 보인다. 마침내 여름 축제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오멜라스에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나 모른 채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멜라스의 어느 건물 창문 없는 지하실에는 어린아이 한 명이 살고 있습니다. 짐승처럼 갇힌 채 옥수수 가루와 기름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오멜라스의 사람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 사실에 대해 설명을 듣고 그 아이가 희생양으로 갇혀 있어야만 이 도시의 행복이 유지된다는 것이 계약 조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은 아이에게 가해지는 강요된 희생을 못 본 채 하고 자신의 처지에 안도하며 주어진 행복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드물게 몇몇 이들은 다른 행보를 택합니다. 침묵하고 고뇌하다 도시를 떠나기로 하죠. 이들은 한참을 걸어 오멜라스의 아름다운 관문을 통과해 도시 밖으로 곧장 빠져나간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혼자서 서쪽으로, 북쪽으로, 산맥으로 향한다. 그 사람들은 오멜라스를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은 우리들 대부분이 이 행복한 도시에 대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상상하기 어려운 곳이다. 나는 그곳을 제대로 묘사할 수 없다. 그런 곳이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을 알고 있는 듯하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은
어슐러 루긴의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은 다수의 행복을 위한 소수의 희생이 윤리적으로 옳은 일인지를 묻고 있는 책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 봄날이 이 책을 바탕으로 했다고 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아주 예전에 읽은 기억이 얼핏 났는데 다시 읽어보니 제가 결말을 다르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인지 다시 읽으면서 마지막 부분이 좀 의아했습니다. 왜 아이를 그대로 두고 떠나는 걸까? 그렇다면 그 아이는 그대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걸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는데요.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가치에 대한 판단은 누구나 다를 겁니다. 하지만 나의 행복과 평안이 다른 이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립된다는 사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면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꿀 수밖에는 없겠구나.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버리면 오멜라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에 반해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금세 또 다른 희생양을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 내가 만약 오멜라스의 주민이라면 내게 보장된 행복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까? 어슐러 르기는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 우리가 모른 척했던 문제들을 전면에 드러냅니다. 이 소설을 쓴 것이 베트남 전쟁이 한창 막바지로 치닫던 시기라고 합니다. 현대 미국의 번영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나라의 전쟁과 기아 상황으로 지탱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 라는 자각에서 출발했다고 하죠. 시대가 달라지고 공간이 달라졌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도 남아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머릿속에선 쉽게 답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저도 오멜라스의 시민처럼 모른 척 살고 있는 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에게 되물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아이가 상처 입은 천사를 들것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가고 있습니다. 천사의 날개는 꺾인 건지 핏자국 같은 것이 보이고 축 처져 있고요. 이 그림은 핀란드의 화가 후고 신베리의 상처 입은 천사입니다. 헬싱키 국립미술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림이기도 하죠. 뒤쪽으로 펼쳐진 황량한 들판과 얼어붙은 호수는 이 작품에 싸늘하고 음울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후고 신베리는 이 그림이 상징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사람마다 자기가 보고자 하는 자신의 내면을 볼 따름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오멜라스의 어두운 구석에 갇혀 있었을 아이와 천사의 권능을 잃어버리고 도움을 받아야 할 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천사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두운 색조의 그림이라 처음에는 밝은 천사의 모습이 눈에 띄지만 그림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를 쏘아보는 것 같은 아이의 눈과 마주하게 됩니다. 원망이 어린 것 같기도 하고 그 원망 뒤에 슬픔을 숨기고 있기도 한 것 같은 눈입니다. 이 아이는 마치 이 천사가 다치고 힘들어할 때 당신은 무얼 하고 있었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사가 손에 쥔 꽃은
그들이 가는 길가에도 드문드문 피어 있는데요. 치유와 부활, 그리고 희망을 상징하는 스노드롭이라고 합니다. 비록 지금은 상처 입어 날개가 꺾이고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지만 여전히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죠.